여보, 미안해. 정말 오랜만이네. 7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남편 정호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만장자가 되어서 말이죠. 강남 아파트 열쇠와 명품 가방들을 들고 온 정호는 다시 시작하자고 했어요. 7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민수가 아파서 응급실 갈 때는 어디 있었냐고요? 하지만 정호는 계속해서 가족들에게 잘해줬어요. 특히 22살 아들 민수에게만 유독 관심을 보이면서 말이죠. 민수야, 건강검진 한번 받아봐. 아빠가 걱정돼서. 하지만 영희와 할머니는 의심스러웠어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할까? 뭔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는데요. 과연 정호가 7년 만에 가족을 찾아온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두운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박영희는 피곤해 절은 몸을 의자에 기댄 채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렸어요. 48배 나이에도 손등엔 상처가 끊이지 않았고 퉁퉁 부은 손가락 마디마디엔 하루 종일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라면 봉지를 뜯으며 영희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도 저녁은 라면이구나.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월급날까지 아직 일주일이 남았거든요. 물이 끓기 시작하자 영희는 라면과 함께 냉장고에서 꺼낸 달걀 하나를 넣었어요. 그나마 영양을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엄마 마음이었죠. 현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돌아왔네요. 22 대학교 4학년인 아들은 오늘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왔어요.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을 보니 오늘 하루도 고생이 많았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밥 먹어라. 영희가 부엌에서 소리쳤어요. 엄마, 저 왔어요. 민수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작은 원룸 같은 집안에서 모자의 목소리가 겹쳤어요. 민수는 어머니가 라면을 끓이는 모습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머니의 손을 보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상처투성이의 거칠어진 손을 보면 늘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엄마, 제가 휴학하고 일할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등록금이랑 생활비 벌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너만큼은 꼭 대학 졸업해야 해. 우리 민수가 유일한 희망이야. 영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만큼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고 싶었어요. 그게 7년 전 남편이 떠난 이후 영희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었거든요.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라면이 익어갈 무렵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희야, 또 라면이야.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영희의 친정 어머니인 박할머니였어요. 72살의 할머니는 딸과 외손자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집 반찬 가져가거라. 박할머니는 손에 든 그릇을 내밀었어요. 김치찌개와 나물 몇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또 이러세요? 영희가 민망해하며 말했지만 박할머니는 그냥 받으라며 손을 저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박할머니는 외손자를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민수 또 밤늦게 일하고 왔구나. 고생이 많다. 민수는 괜찮다며 웃어 보였지만 할머니 눈엔 아이가 많이 지쳐 보였어요. 박할머니는 영희를 한쪽으로 불렀습니다. 영희야,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되겠다. 민수도 22인데
친구들처럼 대학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영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 그 사람이 떠난 이후로 이게 최선이에요. 박할머니는 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영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거든요. 매달 월세에 생활비에 민수 등록금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박할머니는 잠시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너무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모자는 할머니가 가져다 준 반찬과 함께 라면을 나눠 먹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몰래 자신의 라면을 조금씩 어머니 그릇으로 옮겼어요. 어머니가 더 많이 드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영희도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엄마 맛있어요. 민수가 억지로 밝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라면이 뭐가 맛있어. 미안하다. 밥을 먹고 나서 민수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내일 수업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어머니가 설거지 하시는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작은 손으로 하루 종일 무거운 그릇들을 씻어내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미어졌어요. 언제까지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해야 할까? 민수는 펜을 놓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엔 어린 민수와 젊은 시절의 부모님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정호는 그때만 해도 다정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어요. 주말이면 민수를 어깨에 태우고 공원에 가곤 했죠. 하지만 7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다른 여자와 떠났다는 것만 알 뿐이었어요. 민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는 언제 돌아오실까요?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영희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민수가 사진을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아버지가 그립겠지. 하지만 그런 말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모른 척했어요. 민수야, 일찍 자라. 내일 학교 가야지. 네, 엄마. 민수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영희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비는 더 세게 내렸습니다. 좁은 반지하 집에 빗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어요. 영희는 천장에 맺힌 물방울들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민수 대학 졸업까지는 2년이 더 남았는데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영희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까요? 골목 어귀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가 불이 꺼진 반지하 집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영희와 민수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구나. 차 안에 그 사람은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시동을 켜고 사라져 버렸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아침 햇살이 반지하 창문 사이로 스며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눈이 떠졌을까요? 시계를 보니 6시였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난 거예요.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영희는 별 생각 없이 화장실에 다녀온 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과제를 했나 봅니다. 영희가 물을 끓이려는 순간 현관 쪽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에 누가 올까요? 혹시 할머니신가? 하지만 할머니 발소리치고는 너무 무겁고 신중했어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가 물었어요. 누구세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똑똑똑 소리가 났어요. 영희는 문고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혹시 모르니 체인거리는 그대로 둔 채 살짝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7년 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이 거기 서 있었거든요. 깔끔한 양복을 입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김정호가 서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호의 첫마디였어요. 영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꿈인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정호는 여전히 거기 서 있었어요. 체인을 푼 채로 멍하니 서 있는 영희를 보며 정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정말 오랜만이다. 많이 변했네. 하지만 영희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7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영희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차갑게 들렸습니다. 정호는 영희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나 돌아왔어.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 무슨 소리예요?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7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이 어디서 뭘 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돌아왔다고요? 영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쌓인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민수가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잠옷 차림으로 현관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문 앞에 선 남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빠,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정호도 아들을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민수야, 아빠가 돌아왔어. 많이 컸구나. 하지만 영희는 아직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돌아왔다고요? 지금까지 뭘 했는데요? 민수가 초등학교 때 폐렴으로 응급실에 갔을 때는 어디 있었어요? 제가 밤늦게 일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어디 있었냐고요? 영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야. 내가 변했어. 변했다고요? 영희가 비웃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해요? 7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변했다고 하면 믿으라는 거예요? 영희의 말에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때 옆집에 사는 김할머니가 계단을 올라오다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머, 저 사람이 영희네 남편? 7년 만에 나타났네. 김할머니는 69세의 동네 정보통이었어요. 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의 다 알고 있었죠. 정호를 보자 반가워하면서도 의아해했어요. 정호 씨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는 거예요? 옷차림 보니 잘 사는 것 같던데. 정호는 김할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그러고는 차 쪽으로 가서 트렁크를 열었어요. 거기서 여러 개의 명품 쇼핑백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샤넬, 구찌, 에르메스 로고가 선명하게 보이는 가방들이었어요. 김할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진짜 명품 가방들이네. 영희도 정호의 행동을 보고 당황했어요. 7년 전 떠날 때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완전히 달라 보였거든요. 양복도 비싸 보이고 차도 외제차였어요. 정호는 쇼핑백들을 들고 다시 영희 앞으로 왔습니다. 이거 다 너희들 주려고 샀어. 그리고 이것도. 정호가 주머니에서 부동산 계약서를 꺼냈어요. 강남에 아파트 샀어. 우리 이제 거기서 살자. 영희는 계약서를 받아보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강남 대치동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시세가 20억은 좋게 넘을 만한 곳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이런 집을 샀어요? 정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 사업 잘 됐어. 건설업 하고 있는데 많이 벌었어.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호를 바라봤어요. 7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니까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민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웠던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기쁨과 함께 왜 이제야 왔을까 하는 서운함이 동시에 들었어요. 아빠 정말 돌아오신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는 아들에게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래 민수야. 아빠가 돌아왔어. 이제 아빠가 다 책임질게. 김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지. 돈도 많이 번 것 같고. 영희 씨 이제 고생 끝났네.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어요. 갑작스러운 정호의 등장에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정호는 영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영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깐만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혼란스러워요. 시간을 좀 주세요. 정호는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나 근처 호텔에 있을 테니까 생각해보고 연락해. 그러고는 명함을 하나 꺼내서 영희에게 주었어요. 명함에는 대형 건설회사 대표이사 김정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가 떠나고 난 후 영희와 민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김할머니도 집으로 들어갔지만 이 소문은 금세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영희네 남편이 대박 났다더라. 강남 아파트도 샀다던데.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온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정호가 떠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정호에게서 받은 명함을 보며 이게 정말 현실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대형 건설회사 대표라니. 7년 전만 해도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영희는 인터넷으로 정호의 회사를 검색해 봤어요. 정말로 존재하는 회사였고 최근 몇 년간 큰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온 이후로 계속 들뜬 상태였어요. 친구들에게 아버지가 돌아왔다고 자랑하기도 했죠. 엄마 아빠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여요. 민수의 말에 영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쉽게 사람이 변할까? 하지만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정말 정호가 변한 걸까요? 그때 박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영희야, 그 사람 다시 나타났다면서? 김할머니가 그러던데 명품 가방도 사오고 강남 아파트도 샀다고? 박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그게 사실이에요. 저도 믿기지 않지만. 영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박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영희야,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나? 7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돈 많이 벌었다고 하면 뭔가 목적이 있는 거 아닐까?
할머니 말씀도 맞지만 민수가 너무 좋아해요. 영희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거든요. 박할머니는 영희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라. 너무 쉽게 믿지는 말고.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하지는 않거든. 며칠 후 정호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손에 더 많은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민수에게는 최신형 노트북과 아이폰을 사다 줬어요. 민수야, 이거 내 거야. 대학생이면 이 정도는 써야지. 민수는 신이 나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수의 기쁨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영희도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정호는 영희에게도 비싼 화장품과 옷들을 선물했습니다. 영희야, 이제 좀 꾸미고 살아. 그동안 너무 고생했잖아. 영희는 선물을 받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잘해줄까? 하지만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정호는 계속해서 가족에게 잘해줬어요.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백화점에서 쇼핑도 했죠. 민수는 완전히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아빠,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계셨어요? 정호는 아들에게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건설업을 시작해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안정됐다고. 그런데 가장 후회되는 건 가족을 두고 떠난 거라고 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이제는 절대 떠나지 않을게. 하지만 정호의 행동에는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유독 민수에게만 관심을 보였거든요. 민수야, 요즘 몸이 어때? 어디 아픈 곳은 없고?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어? 민수는 아버지의 관심이 고마웠지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자꾸 건강에 대해서만 물어보실까? 어느 날 정호가 제안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게 해줄게. 대학생이면 건강관리가 중요하거든. 민수는 아버지의 제안을 고마워했어요. 아빠 괜찮아요. 전 건강해요. 하지만 정호는 계속 권했습니다. 그냥 예방 차원에서 받아보자. 아빠가 아는 좋은 병원이 있어. 영희는 이런 정호의 모습을 보며 의아했어요. 왜 자꾸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할까? 김할머니가 또 다른 정보를 가져왔어요. 영희 씨 있잖아. 저 사람 요즘 대학병원 자주 다닌다던데? 우리 동네 김씨네 둘째 아들이 그 병원에서 일하는데 자주 본다고 하더라고. 영희는 이 말을 듣고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건강검진을 권하면서 자신은 병원을 자주 다닌다니. 뭔가 이상했어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정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요즘 병원 다니세요? 어디 아픈 곳이라도 있어요? 정호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니야, 그냥 사업상 만날 사람이 있어서. 의사 친구가 있거든. 영희는 정호의 대답이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박할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영희야, 뭔가 이상하다.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변할 리가 없어. 더군다나 민수한테만 유독 신경 쓰는 것도 이상하고. 영희도 할머니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수가 너무 행복해하고 있어서 섣불리 의심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정호는 계속해서 가족들에게 잘해줬어요. 영희의 일터인 식당에도 찾아가서 사장에게 인사를 하고 영희가 그만두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책임질 테니까 아내가 일 안 해도 됩니다. 식당 사장도 놀라워했어요. 영희 씨 남편이 대단한 사람이었네요. 영희는 민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보살펴주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함을 느꼈어요.
너무 완벽해 보이는 상황이 오히려 의심스러웠거든요. 7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잘해줄 이유가 뭘까?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영희의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영희는 정호의 가방을 정리해 주다가 우연히 약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신장내과에서 처방받은 약이었어요.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장내과? 정호가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뜻일까? 하지만 영희는 이것을 정호에게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영희가 약봉지를 발견한 지 며칠 후였습니다. 평온해 보이던 일상에 거대한 파문이 일었어요. 어느 오후 영희가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데 낯선 여성 한 명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세련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저기 혹시 정호 씨 아내분이세요? 그 여성이 영희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영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여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최선영이라고 합니다. 정호 씨와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꼭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영희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혹시 또 다른 여자인가 싶어서 몸이 굳어버렸거든요. 7년 전에도 다른 여자 때문에 정호가 떠났었잖아요. 설마 또 그런 일이 생긴 건 아니겠죠? 무슨 말씀이세요? 영희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선영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어요. 둘은 근처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선영은 커피를 주문한 후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언니, 저희 처음 만나지만 꼭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어요. 정호 씨에 대해서요. 영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역시 다른 여자였구나. 그런데 선영의 다음 말은 영희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언니, 속지 마세요. 정호 씨가 언니한테 돌아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영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선영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지들이었어요. 정호 씨 신장이 많이 안 좋아요. 벌써 3년째 투석 받고 있어요. 영희는 서류를 받아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영은 한숨을 쉬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저도 3년 동안 정호 씨 간병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드님 검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완벽한 매치래요. 신장 이식에 가장 적합한 기증자라고.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봤어요. 설마 그런 이유로 돌아온 건 아니겠죠? 선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식 대기자 명단이었어요. 그 안에 김정호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 정호 씨가 민수라는 아드님 이름으로 검사받게 한 거 알고 계세요? 이미 결과도 다 나왔어요. 영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우리 민수가 위험하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신장은 하나만 기증해도 생활에 큰 지장은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정호 씨의 마음가짐이에요. 선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저한테도 똑같은 짓 했거든요. 제 딸이 백혈병에 걸렸을 때 골수 검사 받아보라고 했어요. 자기 치료 때문에요. 영희는 더욱 경악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니. 그럼 왜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영희가 물었어요. 선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당해봤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용당하는 기분이 어떤지 아니까요. 더는 다른 사람이 속지 않았으면 해서 온 거예요. 영희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7년 만에 돌아온 남편의 진짜 이유가 아들의 신장 때문이라니. 증거는 또 있어요. 선영이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정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유일한 희망이야. 검사 결과가 완벽하게 맞아. 이제 서서히 접근해서 가족이라는 걸 이용해야겠어. 영희는 녹음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정말 그런 계산으로 돌아온 거였구나. 언니 더 속지 마세요. 이 사람 정말 이기적이에요. 자기 살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선영의 말에 영희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친아들을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럼 그동안 우리한테 잘해준 것도 다 계산된 거였나요? 맞아요. 민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영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무거웠어요. 어떻게 민수에게 이 사실을 말할까? 아들이 아버지를 그토록 좋아하는데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아빠랑 같이 요리하고 있었어요. 민수의 밝은 목소리를 듣고 영희의 마음은 더욱 아팠어요. 정호도 영희를 보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영희야 왔어? 민수랑 같이 저녁 준비하고 있었어.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 하지만 영희는 정호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그의 모든 행동이 계산된 것처럼 보였거든요. 정호는 영희의 차가운 시선을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 영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정호가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만 울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정호는 영희의 기분을 눈치채고 물었어요. 영희야, 오늘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하지만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밤이 되어 민수가 잠든 후에야 영희는 정호와 대화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영희는 바로 진실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선영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당신 요즘 몸이 어때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호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영희는 확신이 섰습니다. 정호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민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내일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영희는 잠들지 못하고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을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알릴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영희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거든요. 민수가 학교에 간 사이 영희는 정호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정호 씨, 저희 이야기 좀 해요. 영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정호는 영희의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무슨 이야기? 영희는 선영에게서 받은 서류들을 탁자 위에 펼쳤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정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과 이식 대기자 명단을 보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영희야, 이건 어디서 구한 거야?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가 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게 사실이냐는 거예요. 정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숨기려던 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우리 민수 신장 때문에 돌아온 거 맞죠? 영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정호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맞아, 처음에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정말로 가족이 그리워서 돌아온 거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영희가 소리쳤어요. 3년 동안 투석 받으면서 왜 연락 안 했어요?
민수 검사 결과 나온 다음에야 나타났잖아요. 정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영희의 추궁에 정호는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어요. 맞아, 처음엔 그런 이유였어. 하지만 민수를 보니까 정말 미안하더라고. 아빠로서 뭔가 해주고 싶었어. 그때 민수가 학교에서 일찍 돌아왔어요. 오늘 수업이 취소되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민수는 부모님이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다가오자 영희와 정호는 당황했어요. 아직 아들에게 말할 준비가 안 됐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민수야. 정호가 서류들을 급히 정리하려고 했지만 민수의 눈에 병원 서류가 들어왔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민수가 서류를 집어들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장내과 진료 기록이었거든요. 아빠, 어디 아프세요? 민수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정호는 어쩔 수 없이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수야, 아빠가 신장이 좀 안 좋아. 투석 받고 있어.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정호는 걱정시키기 싫어서 숨겼다고 했어요. 하지만 영희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영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수야, 앉아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민수는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엄마? 영희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어요. 민수야, 아빠가 돌아온 진짜 이유는 내 신장 때문이야. 민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영희는 선영에게 들은 모든 것을 민수에게 말해줬어요. 아빠가 3년 전부터 투석받고 있었다는 것 검사 결과 내가 이 시기에 가장 적합한 기증자라는 것, 그래서 돌아왔다는 것까지. 민수는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아빠가 저한테 잘해주신 것도 다 그런 이유였어요? 정호는 급히 변명했습니다. 민수야, 처음엔 그럴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야. 아빠가 정말 너희들을 사랑해. 하지만 민수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빠, 정말 그런 이유로 오신 거예요? 7년 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시다가? 정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그때 박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영희야, 무슨 일이야? 집에서 소리가 들리던데. 할머니는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보고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했어요. 할머니, 와보세요. 영희가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박할머니는 상황을 듣고 분노했어요. 이런 파렴치한 놈이 어디 있어? 친아들 장기를 노리고 돌아왔다고? 민수는 혼란스러웠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실망감이 동시에 몰려왔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제 아버지인데 아프시면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수의 말에 영희와 박할머니는 놀랐어요. 민수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박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아버지라면 아들한테 이런 부탁 안 해. 하지만 민수는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할머니, 그래도 아빠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도울 수 있는데 안 돕는 게 맞나요? 영희는 아들의 착한 마음을 알았지만 걱정됐어요. 너무 순수해서 이용당할까봐. 민수야, 너 자신도 생각해야 해. 신장 이식은 위험한 수술이야. 정호는 이 상황에서 뭔가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민수야, 아빠는 내가 위험한 일하는 걸 원하지 않아. 하지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으면 그래도 생각해 봐 줄 수 있을까? 정호의 말에 영희는 화가 났어요. 지금까지 와서도 아들을 설득하려고 하다니. 당신 정말 부끄럽지도 않아요? 박할머니는 정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정호야, 양심이 있으면 포기해라. 내가 진짜 아버지라면 아들 몸에 칼 들이대는 걸 원하겠냐? 하지만 정호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할머니, 저도 살고 싶어요. 아들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민수는 가족들의 대립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엄마, 할머니, 그만해요. 제가 결정할게요. 민수의 말에 모두가 주목했어요. 저는 아빠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빠가 나쁜 이유로 오셨을지라도 그래도 제 아버지니까요. 영희는 아들의 말에 절망했어요. 착한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거든요. 민수의 결정에 영희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도우겠다고 했지만 그 결정이 정말 옳은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박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민수 너무 착해서 탈이야. 저런 나쁜 놈한테 속아 넘어가다니. 할머니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영희야,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다음 날 영희는 선영에게 연락했어요. 혹시 다른 증거가 더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선영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민수한테 말씀하셨어요? 영희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수가 아버지를 도우겠다고 한다는 것까지. 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언니, 제가 증거를 하나 더 가져왔어요. 선영이 휴대폰에서 문자 메시지들을 보여줬어요. 정우가 보낸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민수 검사 결과 완벽해. 이제 서서히 접근해야겠어. 가족이란 걸 최대한 이용해서. 영희는 문자를 보고 더욱 화가 났어요. 정말 계산적이었구나. 또 다른 문자도 있었어요. 영희나 할머니는 반대할 텐데 민수만 설득하면 돼. 애는 워낙 착하니까 금방 넘어올 거야. 영희는 정호의 메시지를 보고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선영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이 사람은 정말 이기적이에요. 영희는 이 메시지들을 민수에게 보여주고 싶었지만 망설여졌어요. 아들이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민수가 계속 이용당할 것 같아서 고민이 됐어요. 선영이 조언했습니다. 언니, 민수는 알 권리가 있어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날 오후 정우가 민수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거든요. 영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박할머니가 와서 함께 기다려줬어요. 영희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민수도 바보가 아니야.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영희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어요. 저녁에 민수와 정우가 돌아왔어요. 민수는 좀 피곤해 보였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어요. 엄마, 병원 다녀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민수의 말에 영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정말로 이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정우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영희야, 의사가 성공률이 높다고 했어. 민수 건강에도 별 문제 없을 거라고. 하지만 영희는 정우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정우는 계속해서 수술의 장점들을 늘어놓았어요. 민수도 건강해지고 아빠도 살 수 있고. 일석이조잖아. 그날 밤 민수가 잠든 후 영희는 정우와 다시 대화했어요. 정말로 민수 수술시키려고 해요? 정우는 당연하다며 대답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 민수도 동의했고. 영희는 정우의 이기적인 모습에 실망했어요. 조금도 변하지 않았구나. 당신 정말 한심해요. 다음 날 선영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언니, 정호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짓 했어요. 저 말고도 또 있어요. 선영은 자신의 친구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 친구도 정호에게 속아서 딸의 골수 검사를 받게 했다고.
하지만 다행히 매치가 안 돼서 이식은 못했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자녀도 이용하는 거예요. 선영의 말에 영희는 정호에 대해 완전히 환멸을 느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반복할 수 있을까?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언니 민수를 지켜야 해요. 선영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어요. 민수에게 모든 걸 말해야겠다고. 아들이 상처받더라도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그날 저녁 영희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보여줄 게 있어. 영희는 선영이 가져온 문자 메시지들을 민수에게 보여줬어요. 민수는 문자들을 읽으며 점점 표정이 굳어갔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특히 가족이란 걸 이용해서라는 부분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이게 정말 아빠가 보낸 거예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야, 아빠는 처음부터 너를 이용하려고 했어.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 가졌던 기대와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 있었어요. 그래도 아빠가 아프신 건 사실이잖아요. 민수의 말에 영희는 답답했어요. 왜 이렇게 착할까? 박할머니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효도는 자신을 희생하는 게 아니야. 진짜 부모라면 자식을 지키려고 하는 거지 자식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아. 민수야, 내가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이건 아니야.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깊게 생각에 잠겼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어요. 정말 아버지를 도와야 하는 걸까? 아니면 가족들 말이 맞는 걸까? 문자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니 아버지의 진심을 의심하게 됐어요. 정말 자신을 사랑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이용하려고 온 건 아닐까? 민수는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아버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자신에게만 유독 관심을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의심스럽게 느껴졌거든요. 아빠는 정말 저를 사랑해서 돌아오신 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호는 당황했지만 당연하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아버지의 대답이 진실되게 들리지 않았어요. 며칠 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정호는 점점 조급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했거든요. 민수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아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 정호의 말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예전처럼 쉽게 동의하지 않았어요. 선영이 보여준 문자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영희는 민수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을. 민수야, 어떻게 생각해?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는 한참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빠를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문자들을 보니까 믿음이 안 가요. 박할머니는 민수의 고민을 이해했어요. 민수야, 천천히 생각해봐라. 급할 건 없어. 하지만 정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없다며 민수를 재촉했거든요. 민수야, 아빠가 정말 위험해. 더 늦으면 안 돼. 정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약간의 협박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민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한 거예요. 민수야, 아빠가 이렇게 빌게. 제발 아빠 좀 살려줘. 너밖에 없어. 정호는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했어요. 민수는 아버지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아빠,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영희는 정호의 행동을 보고 화가 났어요. 저런 식으로 아들을 압박하다니. 정호 씨, 그만하세요.
애한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영희야, 나도 살고 싶어. 민수가 유일한 희망이야. 정호는 계속해서 애원했어요. 박할머니가 참다 못해 정호에게 소리쳤습니다. 정호야,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내가 진짜 아버지라면 아들한테 이런 짓 하겠냐? 양심도 없는 놈이. 하지만 정호는 자신의 생명이 더 소중했어요. 할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죽고 싶지 않아요. 정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그때 선영이 나타났어요. 정호의 절규하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거였어요. 정호 씨 또 그러고 있네요. 선영의 등장에 정호는 당황했어요. 선영아, 넌 왜 여기 나와? 선영은 차가운 표정으로 정호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들한테 진실을 말해야죠. 당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선영은 민수에게 더 많은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정호가 다른 가족들에게 보낸 메시지들이었어요. 그 집 아들도 검사해봤는데 안 맞더라. 다음 타겟을 찾아야겠어. 민수는 이 메시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여러 가족을 상대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니. 또 다른 메시지도 있었어요. 애들은 원래 착하니까 부모 말 잘 들어. 가족이란 말만 써도 금방 넘어와. 민수는 이 메시지를 보고 분노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아빠, 이게 정말 아빠가 생각하시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정호는 변명하려고 했어요. 민수야, 그건 그때 잠깐 그런 생각을 한 거고. 지금은 정말 너희들을 사랑해.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아빠, 저한테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용하기 쉬운 애라고 하셨잖아요. 민수의 말에 정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영희는 이제 확신했어요. 정호는 정말로 변하지 않았다고.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기적이라고. 정호 씨,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민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정호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거든요. 정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내 전 재산이야. 회사도 아파트도 다 민수 명의로 해줄게. 제발 아빠 한 번만 살려줘. 하지만 민수는 돈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빠,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빠가 진심으로 저희를 사랑하셨다면 이런 부탁은 안 하셨을 거예요. 박할머니가 민수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민수야. 내가 옳다. 진짜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는 거야. 자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민수는 할머니의 말에 힘을 얻었어요. 아빠, 저는 수술받지 않을 거예요. 아빠가 저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해해 주세요. 정호는 민수의 거절에 절망했어요.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민수야, 아빠가 죽어도 되겠다는 거냐? 정호는 마지막까지 감정에 호소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아빠, 죽는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아버지라면 아들한테 이런 부탁 안 하세요. 영희는 정호에게 최후 통첩을 했어요. 정호 씨,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우리는 당신의 결정을 존중했으니까 당신도 우리 결정을 존중하세요. 더 이상 민수를 괴롭히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영희의 단호한 태도에 정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정호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알겠어. 내가 졌어.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 정호는 화가 난 채로 집을 나갔어요. 영희와 민수, 박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이 악몽 같은 상황이 끝났구나. 하지만 아직 진짜 끝은 아니었어요. 정호가 완전히 포기할지는 미지수였거든요. 정호가 집을 떠난 후
며칠이 지났어요. 영희와 민수는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도 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해서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박할머니는 민수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민수 정말 잘했어. 어른스럽게 판단했다. 민수야, 내가 착한 건 좋지만 너무 착해서 이용당하면 안 되는 거야.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라. 민수는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영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정우가 주던 돈은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거든요. 다시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힘들지만 스스로 벌어서 사는 게 마음 편했어요. 민수도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며 학업에 집중했어요.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왔어요. 선영은 가끔 안부를 물어왔어요. 민수는 어때요? 괜찮죠? 영희는 선영에게 고마워했어요. 선영 씨 덕분에 민수를 지킬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선영도 다행이라며 웃었어요. 저도 당해본 일이라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내요. 몇 주 후에 정우 소식이 들려왔어요. 다른 병원에서 신장 이식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영희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민수 아버지인데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민수도 아버지가 수술 잘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했어요. 하지만 정우는 선영과도 완전히 헤어진 상태였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지도 못했어요.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들이 모든 사람을 떠나게 만든 거였죠. 가끔 영희와 민수 생각이 났지만 연락할 용기는 없었어요. 너무 많은 상처를 줬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1년이 지났어요.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면접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했는데 면접관들이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은 거였죠. 민수는 이제 어머니를 부양할 수 있게 됐어요. 영희는 민수가 취직하자 식당 일을 그만두고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어요. 박할머니와 함께 운영하는 가게였어요. 손님들이 할머니의 손맛을 좋아해서 가게가 점점 번창했어요. 비록 크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어요. 영희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어요. 김할머니도 가끔 안부를 물어왔어요. 영희 씨 요즘 잘 사는 것 같아 보기 좋네. 그때 남편 다시 받아들이지 않은 게 잘한 일이었어.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변해. 김할머니의 말에 영희는 웃으며 동의했어요. 정말 그때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민수는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잘 지내고 있었어요. 동료들에게도 자신의 가치관과 판단력을 인정받았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민수는 그때의 경험이 자신을 성장시켰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민수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그때 아빠 일로 많이 힘드셨죠? 제가 너무 순진해서 엄마 고생시켰어요.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야, 내가 착한 건 좋은 일이야. 다만 착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조심하는 법을 배운 거지. 내 마음씨는 절대 바뀌면 안 돼. 박할머니도 민수에게 조언했어요. 민수야,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 중요한 건 구별할 줄 아는 거야. 내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속지 않으면서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 민수는 할머니의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영희는 가끔 정호 생각을 했어요.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왜 저렇게 살까? 정말 가족을 소중히 여겼다면
지금쯤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텐데.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민수를 지킨 것이 옳은 일이었다고 확신했거든요. 2년이 흘렀어요. 민수는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좋은 사람도 만나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상대방은 민수의 인격을 보고 사랑하게 됐다고 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지키고 올바른 선택을 한 민수를 존경한다고 했죠. 영희는 며느리가 될 사람이 마음에 들었어요. 결혼식 날 영희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만약 그때 정호의 말에 따라 민수가 신장 이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수술 후유증으로 이렇게 건강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정신적 상처도 컸을 거예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박할머니는 민수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했어요. 민수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힘든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온 내가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좋은 아버지가 되어라. 진짜 아버지가 뭔지 보여주는 그런 아버지 말이야. 민수는 할머니께 깊이 감사했어요. 선영도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이제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됐거든요. 민수야, 정말 잘 컸네. 그때 올바른 선택을 했으니까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거야. 선영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영 이모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정호는 결혼식 소식을 멀리서 들었어요. 신문 사회면에 작은 기사로 나왔거든요. 어려운 가정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청년의 이야기로. 정호는 그 기사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자신이 제대로 키웠다면 아버지로서 축복해 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정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후였어요. 여전히 혼자 살면서 가끔 병원을 다니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신장 이식은 성공했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메울 수 없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던 거예요. 영희는 민수의 결혼 이후 더욱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어요. 손자, 손녀가 생기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박할머니와 함께 운영하는 반찬 가게도 더욱 잘 됐고 동네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가게가 됐어요. 영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영희가 박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때 정말 잘 말려주셨어요. 만약 어머니가 없었다면 민수를 지키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박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영희야, 가족이란 게 그런 거야. 서로 지켜주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지. 민수는 신혼생활을 하면서도 자주 어머니와 할머니를 찾아뵈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엄마, 할머니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민수의 말에 영희와 박할머니는 뿌듯했어요. 시간이 더 흘러 민수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영희는 할머니가 됐죠. 손자를 안고 있으니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진짜 할아버지가 되어줄 사람이 나타나겠지. 그런 사람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정호도 손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멀리서나마 보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였으니까요. 혼자서 쓸쓸하게 살면서 가끔 후회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영희는 손자를 보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고. 이기적인 사랑과 진실된 사랑의 차이를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올바른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말이에요. 민수도 아버지가 되면서 더욱 깨달았어요. 진짜 부모라면 자식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식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자신은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박할머니는 증조할머니가 됐어요. 75세의 나이에도 건강하게 지내며 가족들을 돌봤어요.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하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서로 사랑하고 지켜주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야. 할머니의 말에 모든 가족이 공감했어요. 이렇게 영희의 가족은 진정한 행복을 찾아갔어요. 돈이나 물질적인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호가 떠난 자리는 더 큰 사랑으로 채워졌고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